마녀 사냥. 민주는 날마다 핑공 카페를 들여다보았다. 혹시 서영이가 무슨 반박글을 올리지 않을까 해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마침내 서영이가 자기 입장을 밝히는 글을 올린 것이다. 서영이가 이제 모든 걸 다 알았구나. 어떻게 알았지? 누가 핑공에 들어가 보라고 일러주었나? 민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영이가 올린 글을 읽어보았다. 흑설공주에 대한 분노, 엄마 아빠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과 함께 흑설공주의 글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걸 당당하게 밝혀놓은 글이었다. 역시 민서영이구나. 민주는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밝힐 줄 아는 서영이의 용기가 몹시 부러웠다. 하지만 핑공 카페에 들어와 서영이가 올린 글을 읽은 아이들은 저마다 자기 의견을 달아놓았다. 그 중에는 서영이를 두둔하는 선풀도 있었지만 흑설공주를 비방하는 악플과 함께 여전히 흑설공주 편을 드는 아이들도 있었다. 사냥꾼. 도대체 누구 말이 진실인가? 빨간 풍선. 민소영이 흑설공주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것 같다. 지금이라도 민서영이 자기 입장을 밝혀주어 속 시원하다. 은하수. 내가 보기에 흑설공주가 너무 심하다.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는데 왜 그런 거짓글을 실었을까? 거지왕자.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두 사람만의 갈등이 있은 건 아닐까? 하이디. 흑설공주의 글을 보면 민서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듯하다. 그러니 어쩌면 흑설공주의 글이 사실이 아닐까? 기쁜 나무. 아무리 흑설공주의 글이 사실이라도 해도 인터넷에 남의 사생활을 퍼뜨리는 건 나쁜 짓이다. 삐삐. 그럼 흑설공주와 민서영 둘 중 한 사람은 우릴 속이고 있는 거네. 허수아비. 맞다. 흑설공주가 근거도 없이 얼토당토하는 글을 올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보기엔 민서영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솔로몬. 이 사실을 밝힐 수 있는 명탐정은 누구인가? 아이들의 댓글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민주는 숨을 죽인 채 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다음날 민주는 또다시 자기 눈을 의심하였다. 흑설공주가 서영이를 공격하는 또 하나의 글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흑설공주가 올린 글을 읽기 시작하였다. 민서영, 내가 쓴 글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걸 반박할 증거를 내놓아라. 그럴 용기가 없다면 내가 쓴 모든 글이 사실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어쩜 정말 뻔뻔스럽다. 어떻게 서영이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지? 정말 지독한 계집애다. 민주는 어이가 없어서 저절로 욕이 튀어나올 지경이었다. 이걸 보고 놀랄 서영이를 생각하니 딱하기만 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휘말려 마치 그물 속의 물고기처럼 허우적거리고 있는 서영이가 생각할수록 가여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영이도 반격을 늦추지 않았다. 지난번처럼 잠자코 있으면 아이들이 흑설공주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일까봐 두려운 듯 보였다. 민주는 이번에는 더욱더 숨을 죽인 채 서영이가 올린 글을 읽어나갔다. 흑설공주의 글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 2가지. 여러분, 저는 흑설공주에게 모함을 받고 있는 민서영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흑설공주의 글을 읽고
여전히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매우 슬펐습니다. 만약 아직도 저에 대한 의심과 오해를 풀지 못한 분이 있다면 아래에 있는 사진을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빠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은좀베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는 병원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진찰실에서 청진기를 들고 아프리카 아이를 진찰하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아빠입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우리 아빠 말이지요. 두 번째는 디자이너인 우리 엄마가 지난 봄에 연 패션쇼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엄마가 디자인한 옷을 입은 모델들이 패션쇼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요? 이처럼 뚜렷한 증거를 올렸으니 여러분은 이제 제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걸 믿으시겠지요? 추신. 이제 증거를 밝혔으니 흑설공주는 터무니없는 글로 나와 우리 엄마 아빠를 모함하는 일을 그만두기 바란다. 서영이가 핑공 카페에 아빠가 은종배 마을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모습과 엄마가 디자인한 옷을 입고 모델들이 패션쇼를 하는 사진을 올리자 이번에는 서영이를 응원하는 댓글과 흑설공주를 비난하는 댓글이 수없이 올라와 있었다. 허수아비. 아무리 얼굴과 이름을 숨기고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실을 수 있는 인터넷 세상이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 그런데도 거짓 정보를 올린 흑설공주는 당장 사과해라! 어린 왕자. 흑설공주가 대체 누구인가? 이런 사람은 카페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매운 고추. 민서영, 잠시라도 널 의심해서 미안하다. 네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하이디. 글은 자기 얼굴과 마찬가지이다. 거짓 글로 민서영에게 상처를 준 흑설공주는 카페에 글을 쓸 자격이 없다. 마녀사냥은 민서영이 아니라 흑설공주에게 해야 한다. 삐삐. 핑공 카페지기는 당장 흑설공주의 신상 털기를 해라. 방글이. 요즘 거짓 정보 때문에 목숨을 끊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어린이들까지 그런 잘못된 걸 본받으면 안 된다. 드디어 서영이의 역공작전이 성공했구나. 이걸 보고 미라가 어떤 표정을 지을까? 된통 당했으니 이젠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겠지? 민주는 마치 자기 일처럼 고소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웬걸? 싸움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 흑설공주가 곧바로 서영이의 글을 읽고 또 다른 공격을 해온 것이다. 민서영의 두 번째 거짓말. 여러분, 민서영은 또 한 번 여러분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민서영이 내놓은 사진들을 살펴보면 단박에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민서영 아빠가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사진은 인터넷 여기저기에서 얼마든지 퍼올 수 있는 사진들입니다. 사진 속 의사가 민서영 아빠라는 걸 누가 증명해 줄까요? 또 패션쇼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서영이 마음만 먹으면 다른 디자이너의 패션쇼 사진을 얼마든지 퍼올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민서영은 교묘한 잔꾀로 우리 모두를 속여 넘기려는 것입니다. 흑설공주는 마치 먹이를 문 사자처럼 좀처럼 서영이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자 핑공 카페는 점점 더 흑설공주와 민서영의 싸움을 구경하려는 구경꾼들로 가득 찼다. 흑설공주와 민서영이 올린 글의 조회수는 점점 더 올라가고 모두들 민서영이 어떤 반격을 해올지 기다리는 눈치였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은 온통 흑설공주와 민서영에 관한 이야기뿐이었다. 아이들은 마치 재미난 드라마라도 보는 듯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몹시 궁금해했다. 이제 소문은 5학년 5반뿐 아니라 다른 반까지 퍼져나가서 아이들이 서영이를 보러 교실을 기웃거릴 정도였다. 민주는 날마다 서영이와 미라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하지만 수상쩍게도 미라는 이 일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듯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서영이도 미라가 범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학교에서 섣불리 미라에게 접근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말 없는 전쟁이었다. 교실은 서영이와 미라의 팽팽한 기싸움으로 숨이 막힐 듯 했다. 민주는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달려와 핑공 카페에 들어가는 게 일이었다. 혹시나 서영이와 흑설공주인 미라가 또다시 맞붙지 않나 하고 말이다. 그런데 민주는 그만 소스라쳐 놀랐다. 핑공 게시판에 흑설공주는 마녀 사냥을 당장 그만둬라! 라는 글이 올라와 있었던 것이다. 어떤 아이가 바보 왕자라는 아이디로 올린 글이었다. 민주는 서둘러 글을 열어보았다. 지난번에 MSY는 거짓말쟁이라고 쓴 흑설공주의 글은 사실이 아니다. 내가 아는 민서영의 아빠는 정말 훌륭한 의사이며 현재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민서영의 엄마 또한 재활용에 관심이 많은 환경운동자이자 디자이너이다. 흑설공주는 무엇 때문에 거짓 정보로 민서영을 괴롭히는가? 혹시 민서영에 대한 질투와 시샘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당장 민서영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지만 그 개구리는 그 돌멩이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가? 터무니없는 거짓글과 악플로 민서영을 괴롭히는 일이야말로 어이없는 마녀사냥이 아니고 무엇인가? 흑설공주는 비겁하게 익명 뒤에 숨어서 더 이상 민서영을 괴롭히지 말고 당장 모습을 드러내고 민서영에게 잘못을 빌길 바란다. 스탑! 대체 바보 왕자가 누구지? 누가 이렇게 서영이를 위해 발벗고 나선 거지? 어쩌면 이 글로 서영이가 의심을 벗어던질 수 있겠구나. 민주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기는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일을 당당히 밝힌 바보 왕자가 마냥 대견해 보였다. 하지만 한편으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미라가 이 글을 보면 펄펄 뛸 텐데 어쩌지? 불똥이 다시 서영이에게 튈지도 몰라. 민주는 속이 후련하면서도 어쩐지 미라가 그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는 숨을 죽인 채 핑공 카페를 들락거렸다. 그런데 먼저 글을 올린 건 미라가 아니라 서영이었다. 그날 밤 핑공 카페에는 서영이의 글과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다. 바보 왕자의 글을 읽고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증거가 될 만한 사진을 올린다. 아래의 사진들은 우리 엄마, 아빠와 나, 세 식구의 가족 사진이다. 첫 번째 사진은 아빠가 근무하는 병원 진찰실에서 찍은 것이며 두 번째 사진은 지난 겨울 엄마의 패션쇼가 끝난 후 찍은 사진이고 세 번째 사진은 이번 봄방학 때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다. 흑설공주는 이래도 내 말을 믿지 않을 텐가? 제발 더 이상 터무니없는 글로 나와 우리 엄마, 아빠를 모욕하지 말기를 바란다. 아하, 이제 잘난 척 공주 진미라도 꼼짝 못하겠군. 민주는 바보 왕자와 서영이가 이렇게 사실을 증명했으니 미라가 더 이상 서영이를 괴롭히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학교에 간 민주는
힐끗 미라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아이들이 미라를 흘끗흘끗 쳐다보며 수근거리는 걸 알면서도 미라는 아역 탤런트답게 조롱하는 건지 비웃는 건지 야릇한 미소로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고 있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은 민주가 화장실에 가려고 막 복도 쪽으로 나왔을 때였다. 느닷없이 미라가 옆으로 다가와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강민주, 나하고 얘기 좀 할래? 무슨 말? 미라가 난데없이 친근하게 말을 걸자 민주는 흠칫 놀라 물었다. 오늘 학교 끝나고 우리 아지트에 가지 않을래?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놀자. 그동안 너랑 별로 이야기도 못한 것 같아서 특별히 초대를 하는 거야. 다른 아이들도 다 좋다고 했어. 그게 정말이니? 민주는 믿을 수가 없었다. 미라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고 초대까지 해주다니. 민주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였다. 빠끔 열린 교실 뒷문으로 서영이가 그런 민주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꼈다. 어떡하지? 하지만 미라의 초대를 거절할 수는 없잖아. 민주는 애써 태어난 척하였다. 마침내 수업이 끝난 후 짱호를 따라 아지트에 간 민주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방은 비록 허름했지만 별별 장식을 다 해놓아서 마치 연극에 나오는 멋진 무대처럼 보였다. 와, 정말 근사하다. 너희들 맨날 여기 모여서 놀았구나. 민주는 수줍어하며 말했다. 그때 미라가 은근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주야, 너도 우리 그룹에 들어올 수 있어. 네가 한 가지 일만 해준다면. 내가? 그게 무슨 일인데? 민주는 애써 불안감을 감춘 채 물었다. 그건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아주 쉬운 일이야. 좋아, 단숨에 말할게. 자, 이건 우리 아빠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백화점에서 사온 아주 비싼 머리핀이야. 어때? 예쁘지? 그래. 그런데 이걸 왜? 민주는 반짝이가 들어간 나비 모양의 분홍색 머리핀을 바라보며 말을 더듬었다. 이걸 네 옆자리에 앉은 서영이 가방 속에 좀 넣어줄래? 미라가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부탁이 아니라 으름장이나 마찬가지였다. 뭐? 그걸 서영이 가방에다? 민주는 소스라쳐 놀랐다. 이제 보니 미라는 바보 왕자와 서영이가 올린 글을 읽고도 시치미를 뚝 떼고 있더니 그동안 서영이를 골탕 먹이려는 작전을 세운 모양이었다. 그러곤 그 일에 민주를 끌어들이려고 일부러 다정한 척하며 짱구 아지트로 데려온 것이다. 난 못해. 그걸 내가 어떻게... 민주는 두려운 얼굴로 도리질을 하였다. 그러자 미라는 더욱 은근한 얼굴로 말했다. 넌 그냥 서영이 가방에다 그걸 넣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네가 그 일만 해주면 너는 이제부터 우리랑 같은 멤버가 되는 거야. 날마다 이 아지트에 와서 우리랑 같이 놀고 같이 어울려 다니는 거지. 그래, 넌 별로 친구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네 친구가 돼줄게. 수지가 끼어들며 말했다. 지난번에 널 놀린 철우를 우리가 다른 아이들 앞에서 완전히 개망신 줄 수도 있어. 맞아, 네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하도록 해줄 수 있어. 어때? 우리들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니? 은서도 옆에서 거들었다. 민주야, 딱 한 번뿐이야. 그것만 해주면 널 우리 편으로 만들어준다니까. 이번 여름방학에 다 같이 강릉에 있는 우리 별장에 갈 건데 너도 데리고 갈게.
미라는 점점 더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말로 민주를 꼬드겼다. 내가 만약 짱우와 친구가 된다면? 그동안 나를 괴롭힌 아이들을 꼼짝 못하게 해준다면? 민주는 그 생각을 하자 가슴이 벅차올랐다. 반에서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민주가 짱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다닌다면,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아이들은 민주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게 뻔했다. 짱우가 방패막이가 되어 민주를 보호해주고 함께 어울러 다니며 노는 것만 봐도 대우가 달라질 게 틀림없었다. 그래, 눈 딱 감고 딱 한 번만 해주면 되잖아. 그럼 이 아이들과 재미있게 지낼 수 있을 거야. 물론 나를 놀리는 아이들도 없겠지. 민주는 자기도 모르게 점점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 알았어. 네 말대로 할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미라는 환하게 웃으며 반짝이 머리핀을 민주 손에 쥐어주었다. 고마워. 딱 한 번만 부탁해. 민주는 머리핀을 주머니에 넣은 채 천천히 집을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짱우의 아지트를 나오는 순간부터 민주는 자신에게 화가 났다. 강민주, 네가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래? 이건 옳은 일이 아니잖아. 하지만 나도 그 아이들이랑 친구가 되고 싶단 말이야. 이제 혼자 노는 건 너무 심심해. 두 개의 민주가 서로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만약 이 일을 거절하면 그 다음부터 짱어 아이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걸 생각하자 민주는 부르르 몸이 떨렸다. 아, 그래.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민주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한 민주는 다음날 서둘러 학교로 갔다. 아이들이 하나둘 교실로 들어오고 마침내 서영이가 모습을 나타냈다. 하지만 서영이는 언제부터인가 민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핑공 카페에 실린 글을 보고도 못 본 채 한 걸 눈치챈 것이다. 그 후부터였을까? 서영이는 민주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거짓말을 한 민주도 서영이에게 선뜻 다가서지 못한 채 둘은 서먹서먹하게 싸운 사람처럼 거리를 두고 지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서영이 가방에 넣지? 민주는 쉬는 시간에도 수업 시간에도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4교시가 끝나고 급식 시간대였다. 급식을 먹기 전에 몇몇 아이들이 화장실에 가자 서영이도 따라 일어났다. 하지만 문제는 앞뒤에 앉은 아이들이 문제였다. 어떡하지? 민주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때 갑자기 짱우 아이들이 교실 뒤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얘들아, 여기 봐. 미라가 아이돌 가수 사진을 이렇게 많이 가져왔다? 여기 브로마이드도 있어. 한 장씩 줄까? 뭐? 정말? 아이들이 우르르 교실 뒤편으로 달려갔다. 짱우 아이들이 민주를 도와주려고 아이들의 관심을 그쪽으로 쏠리게 한 것이다. 그 순간 민주는 손에 꼭 쥐고 있던 머리핀을 서영이 가방에다 쑥 집어넣었다. 이제 됐다. 민주는 가슴이 벌렁대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저 만치에 있던 미라가 아이들 몰래 눈을 찡긋하며 승리의 V자를 그리는 게 보였다. 민주는 이제부터 짱우 아이들과 어울려 다닐 생각에 기쁘긴 했지만 한편으론 서영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죄책감으로 가슴은 무겁기만 했다. 서영아, 미안해. 민주는 화장실에 갔다 교실로 들어서는 서영이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